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꼭 봐야 할 미국 증시 이슈 3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어젯밤에 발표했던 CPI와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등 이런 노동 시장과 관련된 경제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밤에 발표했던 CPI와 근원 CPI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굉장히 강한 좀 물가의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실업 청구 수당의 경우 신규와 그 다음에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FOMC에 따르면 50bp 금리 인하의 원인으로는 좀 물가의 상방 압력은 약해지되, 반대로 노동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좀 크게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춘다가 이번에 FOMC에서 말했던 금리 인하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노동시장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했지만 이런 물가가 계속해서 좀 상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0.1로 올 한 해 중 좀 낮은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가격 또한 한 달 전보다 4.1% 하락하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품 가격과 의류, 자동차, 항공료 가격의 상승률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CPI의 좀 예상치 상회를 이끌었고요. 반대로 이번에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데에는 이번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이 좀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업 청구 건수가 좀 많이 크게 는 곳으로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허리케인 헬렌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주에서 실업 청구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보잉 파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관련 기업들도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인 어떤 구조조정이 발생함으로써 해고가 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는 급격하게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여전히 좀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CPI 역시도 예상치 대비에는 높은 모습을 보였지만 전월치 대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CPI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CPI 발표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좀 예상보다 높은 CPI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인플레이션 흐름이 좀 촉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급증과 함께 이러한 CPI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견실한 경제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거대한 전망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이 좀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젯밤에 있었던 리사수의 어드밴싱 AI 행사에서의 기조 연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AMD는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인스팅트 MI325X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 기존의 투린이라고 많이 불렸던 이런 5세대 EPYC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투린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 최대 4배 높은 처리 성능을 제공했고,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던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하기 위해 내놨다는 제품인 인스팅트 MI325X는 기존의 HBM을 5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메모리 용량도 더 크게 늘리면서 기존의 H200의 HGX보다 1.8배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은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블랙엘 칩과 좀 경쟁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더 좋은 가성비로 한번 잘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전하게 됐을 뿐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인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 쿠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해서 AI 개발자들이 더 쉽게
자신의 AI 모델을 AMD 가속기 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거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포부를 밝힐 뿐 아니라 이제 리사수 CEO는 앞으로도 AI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며 연평균 60%의 성장과 2028년까지 약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시장을 가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사수의 기조 연설 이후 주가는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을 살펴보면 바로 앞서 살펴본 이 CPI와 관련돼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제 11월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지난 FOMC를 먼저 지난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bp씩 11월과 12월 한 두 번 정도를 해서 연말까지 50bp 인하가 기존의 계획이라고 지난 금리 50bp 금리 인하 시기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번 CPI와 신규 취업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과거에는 이번 발표 이전 50bp 인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고 향후에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물가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 한 인터뷰에서는 다음 달에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뭐 금리를 25bp 인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발언과 함께 이제 데이터가 만약 적절하다면 이제 회의를 건너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말과 함께 자신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일이 좀 더 진행되도록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제 오늘의 보고서 즉 CPI와 이런 신규 실업수당 건수에 관한 이런 보고서에는 그런 견해를 좀 입증하는 요소가 있다며 오히려 조금 더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듯한 거 아닌가 싶은 발언을 하면서 좀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한 이제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 총재인 오스틴 골스비 같은 경우 목요일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좀 긴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1년의 회의를 좀 가졌고 이번에 중앙은행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전환의 순간이 왔을 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1월 FOMC에서 이제 과연 어떠한 좀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더더욱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살펴볼 이제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세 가지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